12월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고가 놀이를 한 시점부터 해서 이제 고가 돌파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깨고 올라왔지만 결국에는 추세의 기준선이 하나 만들어졌죠. 네, 추세의 기준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추세들 한번 바라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질 것인데, 자, 일단은 여기를 터치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결을 봐야 된다. 최근에 급등했을 때 시점부터 상승세가 약간 꺾이는 이런 시점들이죠. 네, 이런 시점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추세를 조금 확대를 시켜보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꺼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확대를 시켜보게 되면은 지금 저항을 조금 막고 있는 상태에서 등락이 발생이 되고 있다. 네, 발생이 되고 있다. 코스닥은.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지금 11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I 발표가 났던 시기부터 해서 얘네들이 급등 나오고 고가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로 야금야금 뭐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일 장 끝나고 목요일 넘어가는 목요일 우리나라 정규장 전 3시. 네. 이때 이제 연준 파월, 네, 슈퍼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도 지금 이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벤트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네, 경계감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같은 날에 이제 아시아 증시가 좀 잘 받쳐주었고, 그리고 중국발 호재가 또 오늘 단기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나라가 괜찮게 올라주었습니다. 올라주었는데 변곡점이에요, 여러분. 네, 변곡점이 무슨 말이죠? 내일은 이제 11월 말이고 모레는 이제 12월 초예요. 분위기가 어떻게든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주도를 했던 종목이 그냥 순식간에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내려앉을 수도 있고 새로운 종목이 또 떠오를 수 있고 뭐 그렇게 변곡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호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시아 증시 중에 한국 환율 메리트로 인해서 현물 지속 매입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 시진핑 리스크로 중국 투자 꺼린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조금 방향을 돌린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상승 추세를 조금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조금 약한 모습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약한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 다른 것은 아니고 11월 중순부터 살짝 꺾임세가 나오더니 약간 하락 나오고 상승 나오고 하락 나오고 상승 나오고 하락 나오고 상승 나오고 요렇게 이제 우하향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12월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목요일날 파월의 이야기가 예견이 되어져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변곡의 이벤트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보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또 보병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보병이 우리나라만의 보병이 있어요. 지금 뭐야? 금투세입니다. 금투세. 네, 금융투자종합과세라는 이 법안이 시행되기 한 달 전인데 아직까지 지금 이 금투세 이슈가 명확하게 자리 잡질 않았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나라만의 어떤 불확실성이라고 봐요. 금투세라는 자체가 사실 까보면 별거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5천만 원 이상은 세금을 내야 된다. 뭐 요런 이제 그 전제적인 타이틀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5천만 원에 연 5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시장에 얼마나 있겠냐마는 5천만 원부터 과세를 때린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과세 장벽에 딱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과세를 때릴 거라는 이 장벽에 부딪히게 되니까 일단 심리가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가. 이것들이 이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12월 달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장이 될 거라고 바라보는 게 일단 제가 가진 입장입니다. 네, 일단 글로벌 증시의 뭐 어떤 뭐 호재나 뭐 이런 것들 떠나서 우리나라만이 또 디커플링 맞을 수 있는 요소. 근데 그게 이제 월이 바뀌잖아요. 월이 바뀌고 모레면은 12월 달이고, 그리고 당장 12월이 20거래일 정도 남아있고 요런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기관들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시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매를 한다면 종가의 최대한 종목을 보유하지 않고, 뭐 이건 좀 극단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업에서는 이걸 지향하는 것이고, 매매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제 그 약간 유기적인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가장 좋은 곳은 매일 장 전에
또는 공구 시에 살 돈이 있는 상태를 매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요거 두 개 딱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글자가 파생이 돼요. 종가 베팅 웬만하면 하지 않고, 시간 내에서 웬만하면 매수 가담하지 않고, 그리고 오전장에 매매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장중에 매매 좀 하지 않고, 요게 가장 좋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약 후강의 장세였지만 전약 후강의 장세가 20거래 중에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정리되셨죠? 매일매일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종목을 살까 고민하는 그 자체가 12월 달에 행복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드리면은 12월 시작 변곡과 더불어서 나오는 게 목요일 파월의 씨부림. 파월이 또 뭐라고 씨부릴까? 자, 이게 가장 그 포커싱이란 말이에요. 요거 보고 가자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차트가 저항을 막고 있고 금투세라는 이슈가 이제 12월 달에 직면을 한 상태에서 목요일 새벽에 파월이 뭐라고 씨부릴지 생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내일이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이다. 단,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종목을 정리를 하고 모든 종목을 뭐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계좌를 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종목을 정리하고 정리하지 않고는 정답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계좌에 여유를 좀 두고 넘어가자라는 게 맞아요. 종목 풀베팅 때려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금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용한 거 수익이면 조금 줄여내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